자, 이제 129페이지에서 모니터링인데요. 모니터링, 감시하는 거죠. 인터넷 표시 광고는 이제 모니터링, 감시도 하는 거고,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표시 광고 모니터링 누가 한다? 국장이 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니까 좀 높은 사람이 국장이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모니터링하는 방법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모니터링 방법.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은 옆에다가 모니터링 결과야.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의심되면 추가적인 조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모니터링 방법, 동그라미 3번은 모니터링 결과. 다 국장이 하는 거고, 누구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네이버 이런 애들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넘겨보면 130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보면요, 국장이 그 모니터링을 위반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덩치가 큰 애니까 100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덩치가 큰 애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이런 애들, 덩치가 큰 애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리고 근데 이제 국장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진 않고 또 일을 맡겨요. 업무 위탁. 동그라미 5번. 그래서 박스에 보면 공공기관, 동그라미 박스에서 1번이, 동그라미 2번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뭐예요? 출연이 뭐야?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출연. 그거 아니죠. 돈 된 거예요. 돈 된 거.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러면 정부가 돈 된 연구기관. 정부가 돈 된 연구기관.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3번은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법인, 단체. 그러니까 3번, 4번은 모니터링 업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어.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법인,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단체.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법인, 단체에 일을 맡겨서 실제로 얘네들이 모니터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기관,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얘네들이 모니터링을 할 때 칠판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모니터링이. 기본은 분기별로, 기본 분기별로 비읍, 수시는 의심되면 시옷. 모니터링 업무가 두 가지. 자, 기본은 1년에 4번을 무조건 해야 돼. 분기별로니까. 1년에 4번을. 수시는 안 해도 돼요. 의심되면 하는 거니까. 자, 이제 기본은 계획서를 1년에 4번을 무조건 하니까 그 1년 시작되기 전까지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요. 1년에 4번을 무조건 하니까. 수시는 하기 전까지만 내면 돼. 예. 우리 130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는 거죠. 맨 밑에 박스에. 기본 모니터링은 1년에 4번을 무조건 하니까 그 1년 시작되기 전까지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서를. 수시 모니터링은 그냥 전까지만 내면 된다. 언제 할지 모르니까. 자, 이제 결과 보고서는 다음 페이지 있죠. 131페이지 박스에. 결과 보고서는 끝난 거예요. 모니터링이 끝나면 결과 보고서는 기본은 30일, 수시는 15일. 결과 보고서는 기한이 정해질 수 있잖아. 수시도. 모니터링이 끝나고 결과 보고서 수시 15일이에요. 기본은 30. 자, 이걸 다 외워라가 아니에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기본 모니터링만 잘 보시면 돼요. 기본 모니터링만. 왜? 이게 필수니까. 기본 모니터링은. 그래서 계획서 매년 12월 31일까지 1년 시작되기 전까지 내고 결과 보고서는 30일. 그러니까 계획서는 이해가 돼. 1년에 4번을 무조건 하니까 그 1년 시작되기 전까지 계획서를 내라. 근데 기본은요?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기본 30. 이거를. 그래서 칠판 보세요.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 기본, 귀를 본다는 거잖아. 기본, 귀를 본다는 거 아니야, 이게. 기본, 현타와, 이런 거 하면. 기본, 귀를 본다는 거, 기본. 3자가 보이잖아. 기본, 귀를 본다는 거, 30, 기본이 30이라고, 기본. 왜 귀를 그려온 거야? 기본이니까 귀를 본다는 거지. 기본. 이 그림 찾느라고 죽는 줄 알아서 30
기본 30. 노래도 있어. 내 귀에 30.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모든 숫자들을 다 외우셔야 돼. 중개사법에. 이런 것들도 혹시 모르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 기본 30. 그렇게요. 131페이지에서 이제 맨 밑에 제재를 보면 제재. 자, 얘가 중요한데 양가로 1번은 명시 위반 100만 원 과태료고 양가로 2번이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양가로 2번이. 양가로 3번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고 양가로 3번은 그죠? 양가로 3번은 국장이 모니터링 위반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 과태료. 그러니까 제재에서 양가로 1번은 명시사항 위반한 거 100 과태료, 양가로 2번은 부당한 표시 광고 500 과태료, 양가로 3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 과태료.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4번 개공 아닌 자,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 아닌 동그라미죠. 두 글자 1년 1천.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 그거고 칠판 보세요. 자, 얘를 진짜 자주 봐서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네. 너무나도 중요해. 개공이 표시 광고할 때 명시사항 위반했대요. 이거는 100만 원이 과태료고 얘는 나중에 일도 헷갈리지 않아. 왜냐면 출제위원이 명시 위반했다고 써줘요. 명시자를. 그래서 100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는 우리가 외우고 시험장 가니까 얘는 괜찮아. 근데 부당한 표시 광고는요.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안 써줘. 아까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요. 응? 부당한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 이렇게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가. 그래서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 광고 500 과태료. 자, 100 과태료, 500 과태료. 얘네들은 신고를 해도 포상금으로 안 주네. 포상금 안 줘요. 이게 또 포상금으로 연결되니까 중요하다고요. 이것도 포상금 주는 걸로 나온 적이 있었고 X 안 주고, 부당한 표시 광고도 포상금 주는 걸로 나온 적이 있어요. X 안 줘요. 얘네들은 포상금 안 줘.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예요. 아닌 두 글자. 아닌 두 글자 1년 1천. 얘는 포상금을 또 주네.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니까 이게 포상금으로 또 연결되니까 중요하다. 제재도 중요하고 포상금도 중요하고. 포상금도 무조건 문제가 나오니까 또.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 133페이지에서 이중 등록, 등록증 대여 등 금지는 이중 등록 거기 굵은색이 이중 등록이고 다음 페이지에 134페이지에 이중 소속이에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칠판을 보세요. 얘네들은 간단해. 양다리 걸친 거야. 양다리. 이중 등록은요. 개공이 다시 등록한 거예요. 개공 그러면 등록이죠. 등록이니까 이중 등록이에요. 이중 소속은 개공 등, 그러니까 개공부터 중개 보조원까지 다 적용돼. 개공이 딴 데 취업했다. 여기서 개공, 딴 데 소공, 이중 소속. 아니면 중개 보조원이 또 딴 데 중개 보조원, 이중 소속이에요. 개공 등이 딴 데 취업한 거, 중개 보조원이 딴 데 취업한 것도 이중 소속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는 항상 초점을 개공에게 맞추고 있어야 돼요. 중개 보조원에게 막 초점 맞추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개공이 다시 등록했어요. 이중 등록. 개공이 딴 데 취업했어요. 이중 소속. 두 군데에 걸쳐서 일하는 거야. 양다리 걸쳐 있는 거. 그래서 개공에게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친 건 제재가 똑같아요. 짝꿍이라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다 절대적 등록 취소 하이한다. 플러스 1년 1천.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1년 1천. 2만 들어가면 1년 1천. 제재가 똑같다. 짝꿍. 개공에게는. 그래서 133페이지 쭉 내려와서 보면 파란색 2번 위반 시 제재. 개공에게 이중 등록은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 하이한다. 133페이지 맨 밑에 파란색 2번에서 두 번째 줄에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1년 1천.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넘겨보면 134페이지에서 밑에 파란색 2번 위반 시 제재에서 양가로 1번 개공만 잘 보라고요. 소공, 중개, 보조원까지 보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개공만. 그럼 개공에게 이중 소속,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1년 1천 똑같잖아.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이 개공에게는 제재가 똑같다. 짝꿍이라고요. 둘 다 양다리 걸친 거. 제재가 세다.
양다리는 나쁜 거잖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아니라 양다리는 무조건 안 좋은 거다. 걸리면 다리 막 찢어버리는 거 용서 안 돼 그거. 드라마에서 보면은 양다리 걸치면 김치로 막 싸대기 돌리고 한다고 막. 그리고 제가 PD면은 한번 총각김치로다가 확 한번. 보통 배치김치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양다리가 나쁜 거니까. 옆에 135페이지에서 등록증 양도되어 따로 있는 거죠. 아까 자격증 양도되어 따로 있고 등록증 양도되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파란색 2번 등록증 양도되어 등 금지에서 양가로 1번을 봐보세요. 양가로 1번. 계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까지만 나온다고. 뒤를 써주면 금방 아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주어를 보고 판단하라 그랬잖아.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라고요. 계공이 지금처럼 양가로 1번처럼 계공이 다른 사람에게 이건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취 등록 취소하라고. 그렇게요. 그래서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각자 자기 것 취소, 바꿔치기 취소하면 안 된다. 자격증 양도되었는데 등록 취소 X, 등록증 되었는데 자격 취소 X. 각자 자기 것 취소하는 거고 맨 밑에 판례를 보면 자격증 양도되어 따로 등록증 양도되어 따로인데 판단 기준은 똑같아요. 아까처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으면 자격증 되어 등록증 되어요. 질문. 자, 이런 경우 있을까요? 자격증을 대여했어요. 자격증. 등록증은 대여를 안 했대. 자격증만 대여하고. 그런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 있을까요? 없어. 뭐하게. 자격증, 등록증이 다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할 때 필요한 건데 자격증만 대여하고 등록증은 대여를 안 했대. 그럼 일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러니까 판례는 실제 사례니까 자격증, 등록증을 같이 대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똑같은 거야. 판단 기준이.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으면 그러면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중개 업무를 안 했으면은 자격증 대여도 아니고 등록증 대여도 아니고 그거 됐고. 그래서 밑에 그 판례가 아까 자격증 되어 있는 판례랑 똑같은 판례예요. 내용 똑같아. 그거예요. 넘어가면 되고. 아, 그렇게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판례에서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같이 양도 대여를 하니까. 136페이지에서 파란색 3번 위반 시 제재는 양가로 1번은 등록증 양도되니까 절등치에다가 1년 1천이고 양가로 2번은 양수되어 받은 사람은 그냥 1년 1천만 취소할 건 없죠. 등록증을 사거나 빌린 사람은 취소할 건 없잖아. 1년 1천만.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손 양팔 두 개니까 1년 1천은 다 있고. 정리해보면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 플러스 1년 1천. 자격증 양수되어 받은 사람은 1년 1천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등록증 양수되어 받은 사람은 1년 1천만. 그렇게요. 됐고. 그리고 알선한 자 당연히 1년 1천. 자격증이건 등록증이건. 양가로 3번 알선한 자, 알선 두 글자니까 1년 1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등록 실효 무등록 중개업인데 등록 실효 무등록 중개업. 등록 실효에서는 파란색 1번을 보면 개인 사망과 법인 해산이면 바로 등록은 없어져요.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때 끝. 근데 진짜 주의사항.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이어야 돼.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법인 대표자 사망이 있네요. 법인에서 대표자 사망은 밑에 적어놔요. 그냥 슬픈 일. 사장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슬픈 일이야. 등록은 그냥 있어. 등록은 있어요. 그냥 슬픈 일. 부주 최소한 10만 원은 좀 그런가? 한 20만 원 해야 돼. 사장님 돌아가시면 그래도 20만 원 해야겠다. 사모님 눈치도 있는데 한 20만 원. 갑자기 슬퍼지잖아. 20만 원 나가니까. 그래서 대표자 사망은 그냥 슬픈 일. 등록은 있는 거예요.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옆에 파란색 2번 폐업 신고하면 등록 없어져요. 폐업 신고하면. 근데 이제 양가로 2번에서 맨 밑에 줄을 보면 사실상 폐쇄라는 게 나와. 사실상 폐업. 이게 뭐냐면 폐업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상태는 폐업 상태인데 신고 안 했어. 등록은 있다. 그러니까 폐업 신고를 했을 때 등록이 없어지는 거야. 폐업 신고. 청소 안 했다고 해서 등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폐업 신고해야 된다. 근데 시험 문제는 3번이 나와요. 등록 취소 처분. 칠판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뭐냐면 추측을 하면 안 돼.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지문상에 써 있는 것만 보고 딱 판단하는 거야. 자, 등록증을 대여했대요. 등록 효력 있어요, 없어요? 등록증을 대여했대. 등록 효력 있어. 소멸된다, 틀려요. 왜냐면 등록 취소를 받아야 돼. 등록증을 대여한 건 내가 잘못을 한 거지 등록 취소를 받았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등록 취소를 받았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밑에처럼 등록증을 대여해서 등록 취소를 받으면 등록 효력이 소멸된다. 이건 맞죠. 등록 취소를 받았잖아. 사망 해산은 그때 바로 끝나고,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은 바로 끝. 등록 취소 안 받아도 끝. 다른 거는 등록 취소를 받았을 때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거다. 어떤 중개 사고를 쳤을 때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사고 친 게 걸려서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 효력 소멸된다. 이해되시나요? 그 내용 됐고, 그래서 파란색 3번의 첫 번째 줄, 절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이런 거에 해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때까지는 등록 효력은 유지된다 써 있잖아. 어떤 잘못을 했을 때도 등록 효력은 있는 거다. 등록 취소를 받았을 때 등록이 없어지는 거다. 근데 이제 사망 해산은 그때 바로 끝나는 거고. 그게 이제 또 무등록 중개업이랑 연결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138페이지에도 파란색 2번에 양가로 1번 원시적 무등록 중개업은 가로하고 적어놓으세요. 무대뽀. 무대뽀로 그냥 막 중개업 지르는 거야. 그냥 무대뽀로. 양가로 2번은 후발적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등록이 있다가 없어진 다음에 중개업한 거예요. 등록이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 다음에. 그래서 1번처럼 폐업 신고하면 등록이 없어진 거죠.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1번 옆에다가 등록 무, 없을 무자. 등록이 없는데 중개업했죠. 폐업 신고하면. 2번은 등록 취소를 받은 후 중개업했잖아요. 등록 무, 무등록 중개업. 그죠? 개인 사망, 법인 해산도, 뭐 개인 사망은 좀 그렇지만 법인 해산, 그때 등록이 없는 거잖아.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1번, 2번, 3번은 등록 무,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한 거니까 무등록 중개업. 원래는 있었는데 등록이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폐업 신고한 다음에, 등록 취소 받은 다음에, 그리고 법인이 해산한 다음에. 근데 칠판 보세요. 다시. 등록증을 대여한 다음에 중개업했어요. 무등록 중개업 맞아요? 등록증을 대여했대요. 등록 유 아니면 등록 무. 등록증 대여. 등록 유. 왜? 등록 취소를 안 받았잖아. 아직. 등록증 대여했지 등록 취소를 안 받았으니까 등록 유, 무등록 중개업 아니라고. 밑에처럼 등록 취소를 받은 후 중개업하면 이게 무등록 중개업. 등록 취소를 받아야 등록이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추측을 한다. 이 등록증 대여했으니까 등록 취소도 받았을 거야. 막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지문에 안 써 있으면 추측을 하지 말자. 객관식 시험에서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3번 무등록 중개업자가 행한 거래계약 효력은 유효예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서 매매계약 체결시켰어요. 매매계약 유효. 적법 요건이어서 유효. 파란색 3번에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체결시켰대요. 매매 임대차 유효. 유효.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리고 시험 문제는 파란색 4번이 나와요. 파란색 4번은 잘 나와. 칠판 보세요.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처벌돼요. 그죠? 3년 3천. 그리고 그걸 알면서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은 처벌이 안 돼.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그걸 알면서도 의뢰를 했는데 공동정범, 공범 같은 말이에요. 공범으로 처벌이 안 돼. 알면서 의뢰했는데도. 무등록 중개업자만 처벌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이 되면 제재를 받으면 3년 3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이 무효여서 그 무등록 중개업자는 돈 달라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하면 좋아. 좋아.
왜?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거래계약은 유효.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되지만 중개 의뢰한 나는 처벌이 안 돼. 그리고 중개보수 안 줘도 돼요. 괜찮잖아.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줘. 50만 원. 개꿀. 개꿀 앤 게이드. 근데 이제 잘 봐야 돼. 이거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안 받았던 판례도 있어요. 이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 놀랍게도. 제재를 받았으면 그때는 중개보수 지급약정이 무효여서 돈 달라고 못한다.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제재를 안 받은 경우는 뭐냐면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한 거예요. 중개업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 한 것. 그러면 제재를 안 받으니까 중개업한 게 아니어서 제재를 안 받으니까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다. 옆에 139페이지에 1번 판례, 2번 판례가 그거예요. 1번 판례는 위에 거, 제재를 받는 거야. 중개업을 한 거예요.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 제재 받으니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고, 제재를 안 받으면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한 거. 이때는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그때는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는 거고. 139페이지에 1번과 2번이 이 판례다. 다 잘 나오죠, 시험에.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로 넘어가 볼게요. 결격 사유 140페이지에서 중개사법은 결격 사유로 시작해서 결격 사유로 끝내요. 중요한 거예요. 등록 결격 사유를 줄여서 결격 사유 불러요. 등록 결격 사유를. 141페이지에서 거기 굵은색 2번에 결격 사유 내용 있죠. 그냥 결격 사유 돼 있잖아. 이게 등록 결격 사유인데 줄여서 그냥 결격 사유 부르는 거야. 아까 제가 넓게 이해하라 그랬는데 등록 결격 사유는 등록도 안 되고 모두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다. 응시 결격 사유는 그냥 시험 못 보는 거. 등록 결격 사유는 시험 등록도 안 되고 등록 결격 사유는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힘이 센 거. 등록 결격 사유는 등록도 안 되고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다. 그게 이제 쉬운 거. 거기 제한 능력자에서 미성년자 쉬워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예요. 질문. 만 19세는 성년자예요, 미성년자예요? 만 19세? 성년자. 결격 사유 아니에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무조건 나이 먹어야 돼. 미성년자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격 사유예요. 미성년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고딩 엄빠. 결격 사유예요. 고딩 엄빠는 아주 심란해. 온 집안이 다 결격 사유야. 엄마 아빠 결격 사유, 애도 결격 사유. 다. 나이 안 먹었잖아. 나이 먹어야 돼요. 나이. 만 19세 성년자가 돼야 결격 사유 벗어나고, 그거 계산하는 게 한 번 나온 적 있었네. 만 19세가 되는 시기가 19번째 생일 되면 돼요. 19번째 생일. 이렇게 2005년 4월 6일 오후 10시에 태어났으면 만 19세가 되면 19번째 생일 되는 거니까 19를 더해요. 19를. 그리고 생일은 그대로. 19번째 생일. 시간은 무조건 오전 0시. 4월 5일에서 4월 6일 밤 12시 땡 치면 날짜 바뀌고 생일 되는 거예요. 결격 사유 벗어난다고. 몇 시에 태어났나 의미가 없어. 본인 생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몰라서 못하겠어요. 아니 상관없다니까. 그냥 대충 적어도 시간은 무조건 오전 0시. 몇 시에 태어났나 의미가 없어요. 19번째 생일 되면 되는 거다. 이거 계산하는 거 한 번 나왔다. 중개사법도 계산 문제가 있다 그랬어. 한 번 나왔다고. 4월 6일은 중요한 날짜예요. 별표야. 왜? 왜 별표냐면 제 생일이거든. 지났어. 제 생일. 어떤 분이 학원으로 과자를 잔뜩 보내주셨네. 한 박스가. 뭔가 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야, 뭔가 바라고 어쨌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142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상태 메롱인 사람, 상태 메롱인 사람 중에서는 이 두 명이 결격 사유인데 중요한 건 법률상 개념. 우리 지금 법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채무초가, 이런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정신이 왔다 갔다 안 돼요. 정신이 나가서 그냥 안 들어온대. 결격 사유 아니에요. 빚을 많이 지고 있대요. 신용불량자래. 결격 사유 아니에요. 자, 심신박약자, 이런 사람 중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피한정후견인이 되고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심판을 안 받으면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안 불러. 법률상 개념, 사실상 개념. 심신상실자 중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피성년후견인 그리고 결격사유. 제가 오른쪽에 적어놓은 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법률상 개념, 결격사유. 왼쪽에 적은 거 심신박약자다, 심신상실자다,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있다. 이런 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질병, 장애, 노령 이런 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그냥 아픈 사람들이야. 아픈 사람들.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파산 선고 받아야지. 법원에서 파산 선고해 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럼 파산자가 되고 결격사유. 파산자는 선고를 받은 사람. 결격사유. 그러니까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 줄이에요.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마지막 줄 보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뭐라고요? 피성년후견인. 결격사유.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누군데?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법률상 개념. 근데 동그라미 4번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4번 주의할 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래요. 피특정 후견인. 3번 나왔어 시험에.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한 일만 잘 못하시는 분이고 결격사유가 아니다. 특정한 일만 잘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여기 해당될 수 있어. 피특정 후견인에 공부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자, 법률상 개념. 법원에서 한 거는 법원에서 끝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종료 심판 받아야 돼요. 아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라 그랬고 파산자는요 복권돼야 돼. 빚을 갚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권돼야 돼요. 면책 결정이나 복권 결정 들어보셨나요? 법원에서 판사가 해요. 빚을 안 갚았는데 해주는 거고요. 빚을 갚은 다음에 신청하면 해줘요. 면책 결정, 복권 결정. 그러면 복권되고 결격사유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갚았을 때 결격사유 벗어난다. 아니라고. 복권돼야 되고 정신이 돌아왔다고 결격사유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종료심판. 법원에서 한 거는 법원에서 끝내라. 그런 내용들. 얘네들은 쉬운 거다. 그러니까 142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 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자까지도 쉬운 거예요. 법률상 개념. 복권돼야 돼. 이 파산자는 복권돼야 결격사유 벗어난다. 그리고 이제 파산과 유사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빚을 일부를 탕감하고 일부는 갚는 거예요.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우리 기본서 거기 왼쪽에 날개 쪽에 OX 문제가 있죠.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파산이 아니니까. 개인회생은 빚을 갚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파산. 그 다음 143페이지에서 형사벌 수용자인데 전과자, 수용자, 형을 받은 사람,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 자, 벌금형 들어보셨죠? 감옥에 안 가고 돈 내는 거예요. 과태료랑 달라요. 완전 달라. 감옥에 안 가는 거고 전과 기록은 남아요.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해서 금고형 감옥에 가요. 근데 일은 안 해도 돼. 금고는 조금 괜찮아. 감옥만 일단 가면 돼. 감옥만. 일은 안 해. 징역은 좀 빡세요. 감옥 가서 일도 해야 돼. 제일 빡세. 물론 징역보다 더 센 거 위에 하나 더 있죠. 사형, 죽여버리는 거. 근데 그건 안 배워. 얘 이미 갔잖아. 안 배워. 그래서 제일 센 게 징역, 제일 약한 게 벌금. 자, 이런 거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고 전과자가 되고 결격사유인데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이제 첫 번째 전과자 첫 번째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이제 칠판을 잘 보세요. 금고 이상 그러면 금고 징역 감옥 가는 거예요. 금고도 감옥에 가고 징역도 감옥에 가요. 실형 실제로 감옥에 간다 그래서 실형 감옥 가는 거니까 선고는 판사가 꽝꽝꽝. 집행 종료 집행 면제. 집행은 감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살고 나온 거 집행 종료. 감옥에서 살고 나온 거 집행 면제. 감옥에서 살다 나오는 방법이 집행 종료, 집행 면제 두 가지가 있고 감옥에서 살고 나와도 3년간 더 반성해야 돼. 3년간 또 결격 사유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갔잖아요. 착한 사람 아니면 나쁜 놈. 나쁜 놈.
웬만하면 감옥에 안 가요. 감옥에 간 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3년간 더 반성을 해라. 갔다 오신 분들에게 좀 죄송해요. 그냥 나쁜 놈이라고 할게요. 나쁘신 분들이 다 좀 이상하잖아. 나쁜 놈들. 그리고 이제 집행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만기석방, 가석방. 다 살고 나온 거, 만기. 가석방, 중간에 나온 거. 둘 다 집행 종류, 둘 다. 집행 면제는 특별 사면과 같아요. 우리가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부르는 거. 특별 사면, 특사. 집행 면제랑 같아.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만기석방, 가석방이 둘 다 집행 종료. 왜 그러냐면 집행이 종료되는 날짜는 똑같아. 감옥에서 나오는 날짜는 다른데 집행이 끝나는 날짜가 똑같아요. 이렇게 징역 3년 선고받고 3년 다 살고 나오면 만기석방, 한 중간에 2년 살고 나오면 가석방인데 감옥에서 나온 날짜는 다른데 가석방은 남아있는 거 1년을 집에서 마저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 2년, 집에서 1년, 똑같이 3년 채워야 끝나요. 집행 종료 날짜는 똑같아. 징역 3년이면 3년 다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격 기간도 똑같아요. 우리 가석방에다가 3년을 더하는 게 아니라 집행 종료에다가 3년을 더해요. 그러니까 만기석방, 가석방 둘 다 집행 종료 날짜가 똑같으니까 결격 기간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자, 만기석방 계산을 해보면 징역 3년 선고니까 선고 날짜부터 3년간 감옥에 살았어요. 감옥에 3년. 감옥에 있을 때 일을 못해요. 결격 사유예요. 감옥에 있으면 결격 사유예요. 3년 다 살고 나오면 만기석방. 만기석방이 집행 종료가 된 거죠. 집행 종료됐으니까 다시 3년을 더해요. 그래서 또 3년 더해서 2030년 1월 1일. 이때부터 결격 사유 벗어나요. 그럼 가석방은요? 선고 날짜에서 2년 감옥에 살았어요. 감옥에 2년 있었어 지금 얘가. 감옥에 있을 때 결격 사유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1년 남았잖아. 1년을 집에서 마저 살아요. 감옥에서 2년, 집에서 1년. 그러면 이제 집행 종료. 집행 종료가 됐으니까 다시 또 3년을 더하라고. 집행 종료에다가 3년 더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잖아. 똑같잖아. 다만 앞에 있는 3년이 2년, 1년 이렇게 찢어진 거지. 만기석방은 감옥에서 3년 다, 가석방은 감옥에서 2년, 집에서 1년 이렇게. 근데 결격 기간은 똑같다. 근데 이제 보세요. 특별사면 집행면제는 뭔가를 면제시켜 준 거야. 특사 이렇게 부르는 거 우리. 뭐를 면제시켜 준 거냐면 잔영기. 저 1년 남은 저 잔영기를 면제시켜 준 거예요. 3년은 더해줘야지. 3년 더하는 거 면제가 아니라 이 잔영기만 면제. 그래서 잔영기 1년만큼 딱 줄잖아요. 또 일반 사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반 사면. 얘는 일반인이 되는 거야. 일반 사면으로 나오는 순간에 이 전과 기록 자체가 그냥 없어져요. 그냥 일반인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즉시 벗어나. 감옥에 있던 2년만 더해주면 되고 더 더할 거 없어요. 일반 사면은 어떻게? 즉시 벗어난다. 일반인 된 거니까. 결론. 이 네 가지 비교해 볼게요. 만기 석방 집행 종료는 완전 같은 거네. 다 살고 나온 거 다시 3년 지나야 돼요. 가석방은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잔영기를 마치고 다시 3년 더해줘야죠. 잔영기를 맞춰야 집행이 종료되니까. 특별사면, 집행면제 같은 거예요. 잔영기를 면제시키고 3년 더하고 일반 사면으로 나오면 즉시 벗어나고. 그 내용들. 자, 143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을 봐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 형기 종료로 인한 만기석방. 만기석방. 두 번째 줄에 그 석방일부터 3년 지나야 된다. 만기 석방일이 집행 종료일이니까 만기 석방일에다가 플러스 3년 하라고. 3년 지나야 된다. 네, 니은 가석방. 집행이 종료된 것을 보는 경우 가석방인데 가석방은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유기형의 경우에 가석방 후 잔영기를 지난 때 유기형은 뭐예요? 유기견은 알잖아. 유기견, 개를 갖다 버린 거. 유기묘, 고양이를 버린 거. 유기형은 형을 갖다 버린 거야? 그게 아니라 반대말이 무기형이에요. 무기형, 무기징역. 무기징역 반대말이 유기형. 그러니까 징역 3년, 징역 5년 이런 거. 한도가 있는 거. 이때는 유기형일 때는 잔영기 마치고 3년 더 하라고. 근데 무기형은요. 잔영기 계산이 안 되잖아. 아까 징역 3년에서 2년 살고 나오면 1년 잔영기,
징역 5년에서 3년 살고 나오면 2년 잔영기. 근데 무기형은 잔영기를 어떻게 계산해? 무기형도 가석방이 될 수 있어요. 무기형도.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었는데 최수종이 하나뿐인 내 편에서 KBS 주말 드라마에서 무기징역인데 가석방으로 나왔었어.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잔영기는 어떻게 계산해? 그냥 무조건 10년이야. 무기징역은 가석방으로 나오면 잔영기가 무조건 10년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니은 세 번째 줄. 무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10년. 10년이 잔영기인 거야. 잔영기 계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3년 더해줘. 그러니까 유기형은 잔영기 플러스 3년. 무기형은 10년 더하고 또 3년. 총 13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안 나오는 게 나아, 차라리. 예.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에 따라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자는 자녀 형기를 마친 후 3년이 지나야 된다. 가석방 플러스 잔영기 플러스 3년 이 말이잖아. 그렇죠. 박스 밑에 3번.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지나지 않은 자. 집행 면제 플러스 3년인데 기억, 니은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무시. 우리는 디귿, 특별 사면만 잘 보면 된다. 특별 사면, 집행 면제 같다고 보고 특별 사면이 된 경우에는 특별 사면일에 형 집행이 면제가 된 거니까 특별 사면일이 집행 면제일 같은 거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3년 더 하라고. 3년 지나야 된다. 특별 사면, 집행 면제 같은 거다. 플러스 3년. 그런 거고 쭉 내려와 보면 박스 바로 위에 보면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일반 사면으로 나오면 즉시 결격서에 벗어난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왜 즉시라고요? 일반인 됐으니까. 일반 사면 일반인 됐으니까 전과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즉시 벗어난다. 그리고 박스 밑에 양가로 2번에 집행유예인데 얘는 진짜 올해 100% 나와요. 100%. 안 나오면 진짜 저 잡으러 와. 제가 아주 비싼 거 살게. 비싼 거. 안 나오면. 양가로 2번 집행유예고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건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나쁜 놈. 징역 금고 나쁜 놈. 감옥 갔으니까 집행유예도 나쁜 놈. 감옥에 안 갔지만 나쁜 놈. 이렇게 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다 이렇게 선고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징역 1년 의미가 없어. 감옥에 안 갔어요. 1년 의미가 없고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만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고. 근데 나쁜 놈이라고. 감옥에 안 갔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잘 버티면 되는 거 감옥에 안 갔는데 그래도 나쁜 놈이다. 감옥에 안 가고 끝나. 왠지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가고 그냥 끝나는 거다. 근데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까처럼 그러면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의미가 없어. 감옥에 안 갔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집행유예 기간 2년간만 결격 사유인데 나쁜 놈이니까 그 기간을 늘려줬어요. 작년에. 플러스 2년. 그래서 총 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하면 징역 1년 의미가 없어. 제가 얘네들을 왜 X라고 그어버린 거야? 왜? 감옥에 안 갔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갔으니까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냥 적어놓은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감옥에 안 갔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개무시. 집행유예 기간 3년간 결격 사유인데 늘렸다고요. 플러스 2년에서 얘는 이제 5년 이렇게.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 원래는 집행유예 기간만 그랬다가 작년에 개정됐다고요. 거기다가 2년을 더 더하래. 왜? 나쁜 놈이니까 결격 기간을 늘렸다고. 착한 사람이면 줄여줬겠지. 근데 결격 기간을 늘렸다는 건 집행유예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징역 금고 집행유예 나쁜 놈이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14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하면 보통 이거예요. 보통 이거면 예전에는 2년간만 결격 사유인데 지금은요 4년.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또 2년을 더하니까 총 4년간 결격 사유다.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감옥에 안 갔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14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시험에 무진장 나왔죠. 선고유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집행유예도 판사가 봐준 거예요. 감옥에 안 보내고. 선고유예는 더 봐준 거야. 그래서 그냥 완전 봐준 거예요. 그냥 꽝꽝꽝 이 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과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다.
선고유예 밑에 한 가지 더 적어놓으세요. 기소유예도 결격사유 아니다. 기소유예. 우리가 유예를 세 가지 배우거든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기소유예라는 것도 있어. 기소유예. 그것도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유예 중에서는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이렇게 되는 거고. 올해 무조건 나온다. 요거.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은 벌금인데 벌금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전과 기록이 남아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어서 법이랑 액수가 중요해.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이 법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 결격사유 아니고 300만 원 미만도 결격사유 아니에요.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다. 벌금만. 자 이제 형법 위반 징역이래요. 결격사유예요 아니에요? 다른 법 위반 징역이래. 결격사유. 나쁜 놈.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요. 형법 위반이어도 결격사유예요. 법이 중요하지 않아. 이유는 간단하다. 나쁜 놈이니까.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다른 법 위반도 결격사유예요. 근데 형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는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벌금은 법이 꼭 이 법, 중개사법 위반. 그리고 이 법인데 200만 원 벌금 선고도 결격사유 아니라고.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없다고.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죠. 얘도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다는 게 놀라워요. 이제 나올 때가 됐어. 뭐냐면 경합범 분리선고인데 경합범은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가 중개사법, 형법을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을 했대요. 벌금 선고할 때 판사가 분리하래. 공인중개사법 200, 형법 300 분리선고. 법을 분리해서. 그럼 얘는 벌금 500만 원 내는 거지만 결격사유는 아닌 거예요. 중개사법이 200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제 B는요. 똑같이 500 벌금 내는 거지만 중개사법이 300이래요. 그러면 결격사유. 그러니까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니까 경합범에 대해서 분리선고 하이한다. 145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에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를 분리선고 하이한다. 벌금만 경합범에 대해서 분리선고 하이한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그런 거 없다고. 왜 분리선고가 없어요? 나쁜 놈이니까. 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형법 위반 징역 6개월, 중개사법 징역 6개월 그러지 않아. 그냥 징역 1년 딱 선고 끝. 나쁜 놈이니까 분리할 필요 없다 이거. 법이 안 중요해서. 벌금만 분리선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벌금, 과태료 다른 거라 그랬어요. 벌금, 과태료는. 과태료는 결격사유 아니에요. 거기 다시 올라가서 양가로 3번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벌금형 선고 밑에다가 크게 적어놔. 과태료 X. 과태료, 벌금 완전 다른 거다. 그거 바꿔치기 하는 건 완전 기본이야, 기본. 틀리면 안 돼. 벌금이어야 되지 과태료 아니다. 됐고. 넘겨보면요. 넘겨보면 146페이지에서 파란색 4번에 이제 행정처분인데 양가로 1번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3년간 응시결격, 등록결격이죠. 아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도 못하고 3년간 모든 거 내려놓는다. 학원 다니는 건 되고 3년 뒤에 시험 보면 되니까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겠네. 처음 2년간은 그냥 1차만 죽으라고 하고 3년째 때 이제 종합으로 해서 그냥 수석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되게 지겹겠다 근데 3년 동안 모의고사만 칭찬 보는 거지 그냥. 그래서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중개 보존도 못 하고 이유 불문 무조건. 그러니까 시험에서 자격 취소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 무조건 3년 그냥 딱 더하는 거야. 자격 취소는 이유 불문 무조건 3년 딱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고 밑에 양가로 2번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그냥 결격사유예요. 자격 정지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렇게.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결격 사유에서 쉬운 거예요. 자격 취소 나왔다 어떻게 하라고요? 3년 무조건 더 하라고. 자격 정지가 나오면 그 기간 동안 그냥 결격 사유라고요.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 하고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그냥 결격 사유. 이유 불문.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옆에 양가로 3번 등록 취소고, 등록 취소 지금 우리 책에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렇게만 나와요. 칠판을 보면 3년을 더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자격 취소는 어떻게 했어요? 자격 취소는 무조건 더했어, 3년을. 근데 등록 취소는 무조건 더하지 말고 이유를 봐서, 이유가 사망 해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 그래서 우리가 사기결, 사기결혼 따와서 사기결, 사망 해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 뭐 선고, 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결격 사유예요. 사기결이면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 더해요. 다른 건 더하고. 그러니까 이유를 보는 거야. 등록 취소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개인 사망이래요.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거기다가 3년은 더하지 말라고. 사기결에서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취소하고 3년 안 더한다. 2번 등록 기준 미달, 사기결에서 취소하고 3년 안 더한다. 3년 안 더해. 1번, 2번은 이렇게 나와요.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록 기준 미달. 근데 3번 한정우견 개시 심판, 이건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한정우견 개시 심판이 뭘까요? 한정우견 개시 심판을 받았대. 힌트를 드릴게. 초성 힌트. 기억, 시옷, 이응. 기억, 시옷, 이응. 결격사유야. 결격사유. 한정우견 개시 심판이 결격사유예요. 선고심판 이 말이 보이면 뭐다? 결격사유다. 기억, 시옷, 이응.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3년을 안 더한다고. 사기결 3년 안 더한다. 다시 4번 파산 선고는 뭔데 그러면? 다시 힌트 드릴게. KKSY. 결격사유 같은 거야. KKSY가 결격사유 아니야. 결격사유. 아니 선고심판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3년을 안 더한다고요. 사기결 취소하고 3년 안 더한다. 5번 부정한 방법 등록한 건요, 사망해산 아니고 등록 기준 미달 아니고 결격 사유도 아니에요. 선고 심판이라고 안 나와서 결격 사유 아니에요. 3년 더 하는 거야. 얘는 3년간 결격 사유예요. 취소하고 3년 더 하라고.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증 되어도 사망해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 아니니까 취소하고 3년 더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질문? 중개보수 많이 받아서 취소가 됐대. 초과보수. 내가 중개보수를 많이 받았더니 취소. 그럼 거기다 3년 더해요, 안 더해요? 중개보수를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취소가 됐대. 3년 더 한다고. 중개보수를 많이 받은 게 사망해산, 등록기준 미달, 결격사유가 아니잖아요. 선고심판이라고 안 나오면 결격사유가 아닌 거야. 중개보수를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취소가 된 거니까 3년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다. 그러니까 5번, 6번은 사기결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가 된 거예요. 사기결 취소하고 3년 안 더한다. 5번, 6번은 사기결이 아니니까 3년 더한다. 여기까지만 나온다. 문제가. 3년 더할지 말지 여기까지만. 이거는. 그리고 뒤에 148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에 업무정지는 칠판을 봐보세요. 자, 자격정지랑 달리 업무정지는 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거기 148페이지 양가로 4번에 업무정지 처음 받고 폐업 신고 환자라고 돼 있잖아요. 폐업 신고 환자.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장 길면 6개월인데 중간에 그만뒀대요. 폐업 신고. 중간에 그만둬서 남은 기간, 요 기간 동안 결격 사유예요. 그러면 폐업을 안 했대요. 폐업 전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법에 지금 폐업 신고 환자라고 돼 있잖아. 폐업 신고를 안 했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라니까. 아까 자격 정지는 그냥 무조건 기간 동안 결격 사유라고요.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6개월 받았다고 6개월 동안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둬야 돼. 폐업 신고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그러면 폐업 신고를 안 했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얘는 그냥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야. 자,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요. 폐업 신고를 안 했으면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폐업 신고 안 했으면 업무 정지 받은 사람. 폐업 신고했으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효과는 똑같아. 어차피 일은 못해. 업무 정지니까 일 못해요. 결격 사유니까 일을 못해.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불러주는 명칭이 다르다고. 명칭이. 이해가 되시나? 불러주는 명칭이 다르다. 다시 질문. 업무 정지 6개월을 받고 그냥 그만뒀대. 폐업 신고. 그만뒀으니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맞아요? 업무 정지를 6개월 받고 아이 짜증나. 그만둘 거야. 폐업 신고. 그럼 결격 사유 벗어난다. X. 폐업 신고하면 오히려 결격 사유가 된다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응?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자, 업무 정지 6개월을 받았대요. 나 업무 정지 6개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결격사유 당한다. 맞아요? 아니라고. 왜? 그만두지 않았잖아. 업무 정지 6개월 받은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을 결격사유라고 부르질 않는다고요.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이렇게 부르지. 지금 우리 결격사유 공부하니까 폐업 신고를 해야만 된다고. 결격사유에서는. 그게 키워드.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이따가 자격정지랑 다시 비교를 해보고, 자, 보세요. 자격정지랑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비교해 볼게. 업무정지는 법조문에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만 결격사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업무정지는. 근데 아까 자격정지는 제가 어떻게 했어? 그 기간이 아니까? 전체 기간? 자격정지 6개월 받았다. 6개월 동안 결격 사유예요.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업무정지는 그 기간 동안이 아니라니까. 업무정지는 폐업 신고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림으로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잖아. 차이가. 업무정지는 폐업 신고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차이점 느낌이 오시나요? 이제? 아까처럼 폐업 신고를 안 했으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란 말이야. 얘를 뭐라고 부른다?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니까 일은 못 한다고요. 업무 정지니까.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아요. 폐업 전이나 폐업 후나 일을 못 해. 일을 못 하는데 불러주는 명칭은 다르다고요. 폐업 신고 안 한 사람한테 얘한테 결격 사유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니까.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얘한테 결격 사유라고 부른다고. 폐업 신고하고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불러주는 명칭이 다른데 효과는 똑같다. 일을 못한다. 그래서 업무 정지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 그래서 자격 정지가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니까요. 헷갈리지가 않잖아. 그냥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자격 취소는 그냥 무조건 3년 더 하면 되고.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결격 사유에서 쉬운 거다. 자격 취소가 나왔다. 3년 무조건 더 하고. 자격 정지가 나왔다. 그 기간 동안 그냥 결격 사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법인 업무 정지가 있죠. 149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에. 얘도 키워드 두 가지 잘 보시면 돼. 자, 칠판을 보시면 사유 발생 당시 잘못을 할 때 A, B 두 명이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 있었어요. 사유 발생 당시에 나중에 CD가 입사를 해서 처분 당시에 이 네 명이 있대요. 원래 AB가 있었고 CD가 나중에 입사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때는 네 명이 다 있어요. 그러면 AB만 결격 사유가 될 거 아니야. CD는 잘못이 없잖아요. 나중에 입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원래 있던 AB만 결격 사유가 되니까 처분 당시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처분 당시로 가면 이 네 명이 다 결격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사유 발생 당시라고 해야지. 사유 발생 당시. 나쁜 짓을 할 때, 잘못을 할 때 있던 AB 너희들만. 그래서 이 네 명 중에서 AB만 결격 사유해야 되니까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라고 돼 있다. 법조문에.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에 주의할 점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또는 사원. 사유 발생 당시. 쭉 내려와서 처분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가. 처분 당시라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사유 발생 당시. 그리고 사유 발생 당시에 두 명이 더 있었는데 고용인이었대요. 직원. 소공 중개보조원 같은 고용인. 직원들은 또 상관이 없어. 직원들은. 직책이 낮잖아요. 임원 또는 사원은 이사급 직책이 높고요.
고용인은 직원이에요. 직책이 달라. 직책이 높은 이사급이어야 돼. 법인에서는 이 사람들 직책을 잘 봐야 돼요. 이사급인지 임원 또는 사원, 고용인, 직원인지. 그래서 고용인은 또 결격사유가 아니다.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이사급이 결격사유다. 키워드 두 가지만 보면 끝난다. 처분 당시 X, 고용인 X. 그리고 밑에 파란색 5번은 이거예요. 임원 사원, 이사급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사유예요. 그 임원도 결격사유지만 그 법인도 결격사유야. 임원, 사원은 직책이 높다. 이사급. 고용인은 아니고 이사급만. 직책이 높은 이사급만. 이사급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사유다. 임원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래요? 그럼 임원 결격사유죠. 법인도 결격사유라고. 그래서 법인은 결격사유, 이사급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돼. 예. 직책이 높은 이사급 중에서. 그런 말. 파란색 5번에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에 법인이 사원, 임원, 이사급 중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법인도 결격사유가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임원, 사원, 이사급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 직책이 높은 이사급 중에서는 그런 거고. 됐고. 자, 151페이지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거기 1번 문제, 2번 문제. 1번 문제는 너무 쉬워서 1번 문제는 그냥 답이 1번이잖아요. 이 법 위반 200만 원 벌금 선고는 결격사유가 아니지. 이거 심지어 두 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어. 200만 원으로. 근데 이제 2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보세요. 결격사유 해당하는 사람을 다 찾는 거예요. 자, 기억. 이거 너무 쉽네.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됐대. 세 글자로 파산자니까 결격사유죠. 복권이 안 됐잖아요. 복권 돼야지. 복권 안 됐어요. 피특정 후견인. 아니라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결격사유. 피특정 후견인은 아니라고. 얘는 특정한 일만 잘 못하시는 분이니까. 피특정 후견인 밑에 적어놔. 나도 결격사유냐? 적어놔. 디귿. 자격 취소네. 자, 디귿. 자격 취소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민하지 말라고. 무조건 3년을 더 하라고.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 얘 3년 안 지났네? 결격 사유예요. 근데 보세요. 임원이 결격 사유잖아. 임원인데 자격 취소되고 3년 안 지났대요. 결격 사유. 그러면 이 법인도 결격 사유라니까? 임원이 결격 사유니까 이 법인도 결격 사유다. 이렇게 해야지. 자격 취소는 이유 불문 무조건 3년 더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리을. 여러 번 나왔죠. 리을은 최근에도 계속 나와요. 리을이 해산으로 해서. 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대요. 디귿은 자격 취소 무조건 3년 더해. 리을은 등록 취소. 리을은 등록 취소예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3년 더 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는 무조건 3년을 더 하는 게 아니라 3년 더 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뭘 보고? 이유. 자, 얘 등록이 취소가 됐는데 왜 취소가 됐어? 그렇죠. 해산해서. 그럼 3년을 더해요? 안 더해요? 안 더해. 사기결, 사망해산. 등록 취소하고 3년 안 더한다. 3년 안 지났어도 얘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3년을 안 더하니까 3년간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등록 취소는 3년 더 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얘는 지금 해산. 사기결에서 사망해산. 등록 취소하고 3년 안 더한다. 3년간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됐고.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난이도 최상.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쉽게 나오면 1번처럼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됐고. 것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뭐냐면 거기 그 152페이지에서 중개사무소로 넘어와서 중개사무소 필수로 있어야 돼. 중개사무소는 필수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필수. 온라인상으로 중개 팔 거라도 사무소는 있어야 돼. 필수로 있어야 되고 사무소 요건도 똑같고요. 아까 사무소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건물되고 사용권 넓게 해주는 똑같고 옆에 이제 153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작년에도 나오고 법조문이니까
그냥 뻑하면 나와. 법조문을 복사해서 그냥 내요.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칠판을 봐보세요. 계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법조문이니까.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외워. 안에는 한 명이다. 관할구역 안에 한 개, 한 명. 관할구역 안에 한 개, 한 명이다. 안에는 한 명이다. 우리나라 일부 일처제잖아. 남자들이 싫어하는 법조문인가? 아니 좋아할 것 같아. 남자분. 그지? 안에 한 명도 힘든데 지금 두 명. 어휴, 그거는 어쨌든 안에는 한 명이다.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계공이 관할구역 안에는 사무소가 한 개만 있어야 돼. 안에는 한 명이다. 법인인 계공 관할구역 내 분사무소를 못 둘 수 있다. 틀려요.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외에다가 밖에다가 관할구역 안에는 주된 사무소 한 개만 딱 있는 거야. 법인도. 모든 계공이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둘 수 있다. 모든 계공이. 개인은 아예 분사무소 자체를 못 둬요. 개인은.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어디다? 관할구역 외. 그러니까 관할구역 안에는 사무소 한 개만 있어야 되고. 모든 계공이. 이렇게. 이게 양가로 2번. 이게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라고 돼 있고 양가로 2번에 이게 이제 떴다방을 막는 거예요. 다음에 154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 임시중개시설물과 똑같아. 자, 7, 8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야. 자기 사무소가 있어요. 개공이에요. 근데 밖에 다른 건물을 얻고 그 건물에서 계약서 쓰고 단속 뜨면 뜬다 그래갖고 떴다. 방은 복덕방.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야.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 다른 건물에서 계약서 쓰고 단속 뜨면 뜨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 천막, 파라솔 거기서 계약서 쓰고 단속 뜨면 뜨는 거. 떴다방. 둘 다 떴다방 영업을 막는 거예요. 떴다방 영업을.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중사무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 건물에서 계약서 쓰면 이중사무소 되니까 계공들이 천막이나 파라솔을 설치하네? 거기서 막 계약서 쓰네? 파라솔에서?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이 법조문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둘 다 뭐를 막으려고? 떴다방 영업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짝꿍이에요. 제재가 똑같아.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1천이에요. 이니까 여기 이가 보이잖아. 이중사무소, 이 임시중개시설물도 이가 보이잖아요. 여기 임시중개시설물 보이잖아. 그죠? 미음이 임시중개 1년 1천. 짝꿍. 그러니까 얘를 아까 양다리 걸친 거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응? 양다리, 이중등록, 이중소속 얘는 양다리 걸친 거다. 개념이 다르다고요. 양다리는 두 군데에 걸쳐서 일하는 거야. 여기서 개공, 저기서 개공, 여기서 개공, 저기서 소공 이런 식으로 두 군데 걸쳐서 양다리. 뭐가 더 나쁘다고요? 양다리가 더 나쁘다고. 그러니까 제재가 더 세잖아. 1년 1천인 건 똑같아요. 2가 들어가 있어서 1년 1천인 건. 근데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양다리 걸친 거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절등치잖아. 제재가 더 세다. 양다리가 더 나쁜 거니까. 양다리가. 걸리면 다리 확 찢어버리는 거. 양다리. 절등치로다가. 자기 짝꿍을 딱딱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중사무소랑 임시중개시설물이 짝꿍, 제재가 똑같고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이 짝꿍, 제재가 똑같고. 이렇게 짝꿍들을. 됐나요? 잘 나온다. 그리고 이중사무소랑 이중등록을 구분하는 게 거의 매년 나와. 매년. 이거 이중사무소, 이중등록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중사무소는 등록이란 말이 없어. 둘 이상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중사무소는 등록을 했다는 말이 없어. 그럼 이중사무소야. 사무소를 두 개 뒀다. 그럼 이중사무소예요. 등록이란 말이 없다고. 근데 이중등록은요. 등록을 두 번 했다고 써줘. 출제위원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써주니까 이중등록이요. 얘는 등록이란 말을 안 써준다고. 근데 이제 사무소 두 개를 뒀다 이렇게 나왔는데 에이 등록을 그래도 다 했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아까 제가 추측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무소 두 개를 뒀다 그러면 그건 이중사무소.
근데 그 사무소 두 개를 다 등록을 했다라고 나오면 그건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은 등록이라고 써준다. 이중 사무소는 안 써준다. 등록을 안 한 거니까. 사무소 두 개 둔 거. 이중 사무소랑 이중 등록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분사무소 오늘 좀 분사무소까지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좀 못하겠네요. 예, 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습은 이런 것만 좀 잘 보시면 되고 제가 제 유튜브에 매일 한 문제씩 올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 유튜브에 그것도 같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